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시작은 강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이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로 출발했고요. 삼성전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기대감 받으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오히려 빠르게 나타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상 호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부정적인 뉴스에 집중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실적 중 일부에 일회성 이익이 포함됐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외국인과 기관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또 지수 상승을 제한했다고 보고 또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세와 기관의 매도 수급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소폭 조정받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시장에 영향 줄 이슈들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방한 중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한국 측과 한미 간 현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갑니다. 이 비건 부장관은 오전에는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며 9일에는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의 재개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바킨 총재는 사람들이 상업활동을 다시 하기 시작하면 회복의 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수준의 통화 및 재정적인 부양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 가격은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에 0.9%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공거래소에서 8월물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9% 상승한 1,809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금값은 201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마감했고 올해 들어 현재까지 18%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최근 급등에 대한 부담에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부각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없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에도 올해 회원국의 실업률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인 9.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1%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5% 이상 하락하면서 25,89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시장은 1% 넘는 하락세 나타내는데요. 3,10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시장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이 3대 지수 가운데는 낙폭이 가장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30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거의 2% 가깝게 급등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3% 가깝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53,000원대까지 빠진 상황이고 SK 하이닉스 1% 낙폭으로 어제 시장 거래 마쳤습니다. 지수 하락하는 만큼 딱 하락이 나왔는데 84,800원대에서 거래 마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네이버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셀트리온은 블록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시장에서 공매도가 좀 제한되는 모습과 함께 셀트리온 어제 1% 가깝게 상승 나왔고 308,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어제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강세였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53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53만 2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어제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 장 막판에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1% 상승으로 상승폭 제한되는 모습이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은 강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잃으면서 1% 가깝게 상승이 나왔고 39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 바로 카카오입니다. 이제 카카오가 시총 8위권까지 올라섰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3% 이상 상승 나왔습니다. 31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 현대차 2% 넘게 빠지면서 99,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어제 전반적으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는데 헬스케어는 1% 넘게 낙폭 키우면서 10만 원대, HLB도 1% 넘게 빠졌습니다. 알테오제는 계속해서 기술 수출 계약과 관련된 호재성 뉴스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분위기고 2.5% 상승 나왔고요. CJN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1.7%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급락으로 출발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14만 2,3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어제 이 펄어비스, 어제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안에 있는 이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펄어비스 1% 넘게 상승이 나왔고 어제 넷마블도 함께 조금 급등이 나오는 분위기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 넘게 낙폭 기록했습니다. 전날에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네, 스튜디오드래곤, 강보합권, KMW도 2% 가깝게 상승 나왔습니다. 어제 5G 업종들 전반적으로 강세였고 KMW도 63,8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도 역시나 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여전히 1,1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 29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샌비트 타임도 3%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면서 473원까지 오르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여전 1,100만 원대에서 횡보하는 가운데 오미가세부터 에메랄드 이더까지 대부분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메랄드 이더 1%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됩니다. 이외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리플부터 함께 보시면요. 현재 0.7% 하락세 나오고 있고 라이트코인, 이오스, 모네로까지 모두 파란불 1% 가깝게 낙폭 기록하면서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경기 회복 신중론에 좀 시장이 약세를 보였는데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신중론이 조금은 좀 길을 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상황은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 이에 따른 경제 재봉쇄 가능성과 경기 둔화 내지는 경기 개선의 지연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한켠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한켠에는 계속되는 중국을 비롯한 그리고 전반적인 미국에서의 경제 리오프닝에 따른 어떤 그 경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 내 한켠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소위 말해서 기대감과 우려감 혼돈하는 그런 공존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전체적으로 시장 일단은 오르락과 내리락이 반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밤에는 5일 연속 상승했었던 어떤 그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간 좀 출현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1.5% 하락을 했고요. S&P 500이 1%,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0.86%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소간 지금 조정 양상의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전체적으로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좀 다소 미진한 감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 여전히 시장 상승 기조 속에서 그 단기적인 어떤 그 조정 양상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S&P 500은 여전히 3,000포인트 위에서 지난밤 마감이 3,145포인트였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 역시 10,000포인트를 돌파한 상황에서 그대로 10,000포인트 이상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 전개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물론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시장 내에 있는 것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16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그런 소식 들려오면서 일단 시장에 가장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형 기술주들, 마가 주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빵 주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주식들 그 같이 동조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지만 시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컴퓨터 그리고 그 언택트 종목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 이 두 가지 주식을 좀 살펴보게 되면 애플은 0.3% 하락에 그쳤죠. 넷플릭스 역시 0.13% 하락에 그치면서 전체적인 시장 하락률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지난밤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다소간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은 그 유통주였습니다. 아마존 전자상거래 대표주인 아마존은 1.9%가 하락을 했고요. 월마트 주식은 7%에 육박하는 급등이 나오면서 실제로 재가동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유통주 중에서 실질적으로 언택트 쪽이 아닌 실질적인 그 경제 어떤 그 재가동에 따른 수혜주 쪽으로 조금 옮겨가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봅니다. 백신 기대감도 여전히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요소 중에 하나였죠.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 백신 개발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40억 달러가 넘게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나오게 되면서 미국 백신 개발하고 있는 노바백스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가 되죠.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그런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제네카라는 회사에는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 정도. 뭐 다들 알고 계신 회사죠. 모더나 회사에는 4.8억 달러, 그리고 존슨앤존슨에는 4.6억 달러의 지원 계획 발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노바백스사는 이번 가을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단계 임상에 돌입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전망과 함께 연말까지 최소한 1억 회 투여분의 어떤 그 치료제, 백신 개발 가능성 분명히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시장 내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의 홍콩 인권법을 통과한 이후에 미국의 심기는 지금 이제 상당히 불편한 그런 심기를 보여주고 있죠.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틱톡을 비롯한 중국에서 유행을 하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SNS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사용 금지, 미국 내에서의 사용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그리고 중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최근 미국 증시 대비해서 양호한 그런 어떤 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그 심기는 사뭇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중국은 오히려 미국의 대선, 이런 상황들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서 트럼프와의 갈등 양상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야기시켰던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정책, 그들의 대다수의 정책의 포커스가 반 트럼프와 맞물리는 그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번 11월이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 이 양대 구도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융가에서는 그 두 후보의 어떤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떤 투자 전략이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서히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게 되면선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미국 대통령 선거로 몰릴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조금 더 긴 그림 그려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미국 내 시황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어떤 그 두 가지 소위 말하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을 하면서 혼조 양상은 다소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시장의 상승세는 지금 현재의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적 시즌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부터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이제 속속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적 시즌이 임박을 하면서 7월 중순부터 실질적으로 옥석 가리기의 어떤 그 변곡점이 될 가능성, 이 부분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살짝 조정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뉴욕 증시는 갈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나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마가 그리고 빵 위주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 상승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미국 증시 상승 주고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은 마가랄지 빵이랄지 테슬라, 소위 말하는 한 가지 테마로 이 부분을 좀 엮어보게 된다라면요, 기술 혁신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 혁신주가 지금 현재의 미국 증시를 다우지수 25,000포인트를 넘게 만들어서 30,000포인트를 향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단초가 되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10,000포인트를 돌파시키게 되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점, 이 부분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시장으로도 비슷한 양상의 동조화 현상의 어떤 그 가능성, 동일한 테마주 형성 가능성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증시의 상승 기조는 지난밤 다소간 좀 조정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 조정은 그렇게 크게, 길게, 그리고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경기 부양 정책의 어떤 그 지속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 부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객 예탁금이 이미 50조 원이 넘은 지가 상당 기간 지났습니다. 한때 10조 원도 안 됐었던 고객 예탁금, 언젠가 30조 원이 넘는 고객 예탁금으로 늘어났고요. 지금 현재는 50조 원을 넘나드는 그런 고객 예탁금, 그만큼 시중에 우리 금융시장 내에, 증권시장 내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부분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구글, 더 나아가서는 아마존, 그리고 빵 주식도 있죠. 언택트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빵 주식도, 여기에는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궈놨었던 테슬라, 최근 일주일간 주식의 상승률이 무려 25%에 달합니다.
지금 뭐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일주일 동안 주식 상승률 어마어마한 25%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미국의 로빈 후드라는 증권 앱이 있습니다. 모바일 통해서 증권 거래를 하는 앱인데요. 신규 출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젊은이들 그리고 모바일 증권 사이에 상당 부분 인기를 끌고 있는 앱인데요. 여기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 매매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봤더니 대다수가 전기차 또는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자동차 관련주들아라는 점. 자동차 업종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수차례 이미 시청자 여러분과 공감을 형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거래가 되는 회사는요, 워크호스라는 미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고요.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역시 니오, 중국의 전기차 역시 최다 거래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플럭파워, 미국의 수소 연료전지 회사고요. 수소차와 관련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까지 전기차와 관련된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미국 시장 내에서 관심을 크게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혁신주들은요, 그 실적들이 상당 부분 좋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7월 중순부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견조한 실적 발표가 기대가 되고, 지난주에 있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 실적 발표, 사실상 삼성전자의 어제 깜짝 실적 발표 8조 원이 넘는 영업 실적의 발표와 LG전자의 깜짝 실적 발표, 이 부분을 미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맛을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마가 주식이랄지 빵 주식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빵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당장 다음 주 목요일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주 7월 이제 22일 수요일부터 그 다다음 주입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 23일 목요일에는 구글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 그리고 7월 말이죠. 페이스북과 애플의 실적 발표. 한 가지씩 시장 내에 매우 중요한 핵심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실적 발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테슬라와 관련된 부분, 2차 전지 관련주들, 우리 시장에서도 어제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이랄지 삼성 SDI랄지 여전히 강한 어떤 그 맥이 계속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 눈여겨보시면서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LG 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 관심 가져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예, 어제 지난밤 미국 증시가 다소간 조정 양상을 보였다 하더라도 상승세가 멈춘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가지시고 투자 전략 꿋꿋하게 펼쳐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2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부분이 한 가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에서 좋은 실적, 긍정적인 실적을 낼 만한 업종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주 중심의 순환매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과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양상 속에서 순환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순환매, 성장주 중심의 순환매일 것이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중국 증시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계속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미국의 다소간의 좀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중국 어떤 모습을 보일지, 중국 시장 트럼프의 낙선을 기대를 하면서 그저께 5%가 넘는 급등이 나타났고요. 어저께는 다소간 상승폭을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0.3%의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유동성과 실적 중심의 성장주 순환매에 관심을 가져보자. 여기에는 IT 업종과 클라우드, 그리고 통신 장비,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 가져보자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승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K 바이오팜 열풍으로 이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계속해서 공모 시장에 입성 중입니다. 관련해서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테슬라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효과가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우리나라 공모 시장에서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계속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뭐 SK 바이오팜이 몰고 온 이 공모주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예비 어떤 새내기주 가운데 가장 먼저 공모에 나서는 곳은 2차 전지 후공정 설비 업체라고 볼 수 있죠. 이 에이프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대조사가 좀 만든 어떤 2차 전지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후공정 설비를 턴키, 그러니까 설계 시공, 일괄 공부를 하는 이 턴키로 공급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한국투자증권의 대표 중간을 맡은 이 TSI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제조 공정 중 앞부분을 맡은 코넥스 시장 상장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각종 물질과 소재, 또 용매를 혼합해주는 믹싱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 중 처음으로 이제 코자 상장을 노리는 업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이 마지막으로 촉매와 또 촉매 시스템 제조업체 ENDD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지금 강화할 계획인데, 뭐 2차 ENDD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30일 코넥스에서 코자가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2차 전지 업체들의 시장에서의 상장 부분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를 놓고 좀 뜨거운데 관련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뭐 정부 측은 이제 거래세 폐지에 대한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한 반면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거래세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좀 주장하는 현재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뭐 증권세제 개편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양도세, 거래세, 이 이중과세 문제 등에서 의견이 좀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하지만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좀 얘기했던 부분에 있고요. 기업의 자금 조달과 또 유동성 저하를 막기 위해서 이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증 연구를 살펴보면은 거래세는 0.2% 그리고 0.2% 오르면 거래는 10%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변화의 동조는 크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가 많이 인하한다면 이 농어촌 특별세죠. 0.15%도 거래세 일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투자자들이 농특세를 부담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이 양도세 전면 전환 후에 어떤 이거에 대해서 좀 제도가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많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는 이 카지노 관련주들의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좀 저가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최근에 좀 개인들의 어떤 카지노주에 대한 매수세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선 강원랜드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유가증권 시장 개인 순매수 상위 12위에 들었습니다. 이 강원랜드와 함께 대표적 카지노주인 GK 같은 경우에도 개인 순매수 상위 22위에 이름을 올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제 두 기업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코스피 상승률에 한차 못 미쳤던 부분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그 연간 적자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가
상대적으로 탄탄하다라는 점 같은 경우에도 매수위로 꼽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강원랜드는 현금성 자산이 좀 풍부하고 이 GKL 같은 경우에도 재무 구조가 상당히 튼튼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강원랜드의 현금성 자산은 1조 8천억에 달하고 부채 비율도 20%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는 코로나19 변수가 녹록치 않다라는 부분인데 우선 코로나에 대한 정상화 시기가 불투명한 현재 상황에서 본격적 매출 회복 시기가 언제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시장이 좀 관심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강원랜드 GKL도 연간 적자를 낼 것이란 부분이 증권사에서는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특히 내국인 카지노 독점 사업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근 문화나 체육 관광부가 강원랜드 테이블 수와 영업 시간을 늘리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이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카지노주에 대한 관심을 좀 한번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 악재에 시달리던 CJ E&M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좀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네, 우선 CJ E&M은 한때 40만 원 웃도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코로나19도 있고 프로듀서 101 조작 사건도 있으면서 우선 악재에 시달렸던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지금 최근에 삼시세끼 5,000편 같은 인기 프로그램과 또 비밀의 숲 등 이 하반기 기대작들이 주가 회복에 선봉장으로 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CJ E&M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특히 영업이익은 584억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작년 동기 대비하면 39%까지 급감한 금액입니다. 우선 한동안 프로그램을 둘러싼 자본, 또 미디어 사업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시적과 주가가 약간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하반기를 기점으로 반전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슬기로운 의선생활, 재밌게 보신 분도 많으시죠? 여기에 삼시세끼 5,000편 시즌5 같은 최근 내놓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들이 시장에서 좋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CJ E&M의 주가를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서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함재한 대표의 차트운 기법 강의, 가격 변동성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에서 해외 선물 강의를 하고 있는 함재한 대표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이죠. 가격 변동성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주기 변동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해외 선물은 24시간 동안 이제 시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변동성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기 변동성과는 조금 이제 개념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추세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제 가격 변동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의 차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주기 변동성이죠. 주기 변동성은 말 그대로 뭐냐면 주기적인 특성을 지닌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기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해외 선물이 24시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간과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 그것을 의미하는데 거래량은 이제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기 변동성이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거래량이 빠지면서 변동성이 줄어듦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주기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주기 변동성이 작다라는 개념으로 양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기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위아래로 움직임이 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주기 변동성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위아래로 움직임이 적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거래량이 들어왔다가 거래량이 빠지면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움직임이 적어진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변동성이란 무엇일까요? 자, 가격 변동성이란 가격의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자, 시장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면서 들어오는 주기 변동성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가격 변동성은 자, 가격 자체에 대한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방향대로 추세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좁은 박스권을 그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 변동성이라는 개념은요, 말 그대로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지만 가격 변동성은 꼭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지는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기 변동성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혹은 비슷한 시간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기적으로 변동성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가격 변동성은 꼭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주기 변동성과 비슷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의 움직임이 크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가격의 움직임이 적으면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의 차이, 이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이제 파운드 달러라고 해서 이제 FX 종목 중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위에 Cyclic Volatility Index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주기 변동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Price Volatility Index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격 변동성입니다. 자, 그 주기 변동성은 한마디로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누적으로 들어오면 시장의 변동폭이 커집니다.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주기 변동성이 들어올 때 가격 변동성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자, 아직까지 거래량은 충분히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나오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아래로 움직임이 이제 크다. 하지만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박스권을 그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가격 변동성과 주기 변동성이 동시에 만족되는 구간이 나오면서 추세가 강하게 상승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주기 변동성이 들어왔는데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됐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는 충분히 거래량이 있지만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크다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위아래로 추세의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위에가 주기 변동성이고요, 아래가 가격 변동성입니다. 주기 변동성은 다른 말로 하면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성은 다른 말로 하면 추세다, 추세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위에 이 좁은 박스권을 그리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충분히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좁은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추세의 방향성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박스권을 그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쭉 이제 흐름을 이어오다가 거래량과 방향성이 같이 터져주면서 시세가 특정 상승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해외 선물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지만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이 동시에 만족이 되는 그런 구간도 저희가 한번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이 동시에 만족이 되지 않거나 주기 변동성만 들어왔고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되거나 그런 구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가격 변동성이 적은 구간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적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방향성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은 이제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입니다.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 거래량과 추세가 같이 만족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과 주기 변동성이 동시에 만족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처럼 계속 추세의 방향성이 정해지다가
추세 방향성이 소강 상태를 보이게 되고 하게 되면 추세가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자, 주기 변동성은 들어왔고 가격 변동성의 비활성화되는 구간이 나오죠.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구간이 바로 그런 구간입니다. 거래량은 충분히 나오지만 방향성이 딱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가 굉장히 위아래로 움직임이 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적은 구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키한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를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변동성의 활성화와 가격 변동성의 비활성화를 저희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격 변동성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했을 때 활성화된다. 그래서 일정한 추세가 강하게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했다는 얘기는 자, 가격 변동성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에 있을 때 비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추세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가격 변동성의 비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강한 박스권이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 편한 구간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2번보다 1번이 굉장히 매매가 편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추세가 나올 때만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변동성의 종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의 종류는 가격 변동성, 추세 방향성을 의미하는 건 똑같지만 분봉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특성이. 그래서 단기 가격 변동성, 중기, 장기, 최장기가 있습니다. 단기 가격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15분으로 보는데 하루 이상의 추세를 의미하고요. 중기 가격 변동성도 30분으로 보는데 하루 이상의 추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1번과 2번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포지션을 운영할 때 3번과 4번에 그 트레이딩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나 일주일 이상의 추세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60분봉을 보는 장기 가격 변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이상의 추세, 즉 롱텀한 추세를 볼 때는 240분의 그 차트를 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는 1번과 2번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3번과 4번도 아예 안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응용하면서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가격 변동성의 활성화를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는 종목은 크루드오일 종목이죠. 그래서 15분봉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가격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의 활성화,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 구간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짧은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저희가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 가격 변동성,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중기 가격 변동성은 30분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루에서 3일 정도의 그런 걸쳐서 보는 그런 추세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 구간은 이렇게 하루 이상의 추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상의 추세를 강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가격 변동성의 활성화 부분을 설명드리면 장기 가격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분으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거의 일주일 이상의 추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추세가 비활성화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아래로 박스권을 그리고요. 추세가 강하게 상승으로 올라가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된 구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은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격 변동성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만나보고 왔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